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패커로 AMI 빌드하고 베이그런트로 이미지 검증하기라는 주제를 발표로 하러 온 나키오시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당근마켓에 재직 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랑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하는 44비치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발표를 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머릿수를 채우려고 이제 스텝에 있어서 맞춰서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3년 전에 제가 도커 모임에서 5분짜리 라이팅 토크에서 패커에 대해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베이그런트 파일을 사용해서 베이그런트를 사용해서 패커랑 같이 쓰는 법을 이제 한 장에 소개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패커 소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패커와 베이그런트를 다룰 건데요. 둘 다 잘 아시겠지만 하시콥에서 만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패커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커스텀 이미지 빌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이미지 빌드가 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지라고 하면은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베이스 이미지라는 게 주어지는데요. 그 베이스 이미지를 가지고서 뭔가 덕지덕지 붙이고 실행을 하고 패키지를 설치해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가능한 상태를 만든 것을 보통 커스텀 이미지 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비저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비저닝이라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코드로 인프라 관리하기라는 책에서 보면은 프로비저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비저닝이란 서버 등의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절차를 말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이제 하시콥에서 주로 만드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자원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도구로는 하시콥에 테라폼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이제 운영체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도구가 이제 하시콥에서는 패커라는 도구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커라는 도구가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미지 빌드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 빌드는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동작하는 어떤 서버의 상태를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버 관리자가 서버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정하고 그 서버에 변경된 상태를 다시 한번 이미지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특히 클라우드가 초반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도시컬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상태의 서버를 계속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방법이에요. 관리가 어렵고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미지 빌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지 빌드나 삭제를 직접 한 땀 한 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는 서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한번 잘 돌아가는 서버는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지를 계속 쌓기만 하고 이제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또 이제 패커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은 빌드 오토메이티드 머신 이미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토메이티드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을 쓰시면은 브리오 인스톨 패커라는 명령어로 굉장히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패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패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끊겨서 네, 빌더와 프로비저너로 패커의 빌드는 빌더와 프로비저너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빌더는 특정 플랫폼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WS라면 AMI를 만들 거고 버추얼박스라면 버추얼박스 이미지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너는 앞에서 봤지만 프로비저닝을 수행하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패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쉘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셰프라든지 앤서블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비저닝을 수행합니다. 도시컬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하는 베이스 이미지가 되고요. 이 베이스 이미지를 빌더에서 그 빌더의 플랫폼에서
프로비저너를 사용해서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 프로비저닝이 끝난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도커 빌더의 프로비저너를 쉐럴로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버추얼박스의 OVF 베이스 이미지로 해서 쉐프 솔로로 프로비저닝을 하고 버추얼박스 VM은 아니고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MI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EBS라는 빌더를 사용해서 Ansible 로컬이라는 프로비저너로 프로비저닝을 하고 AMI를 새로 만드는 도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빌더와 프로비저너의 조합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도 실제 이 컨셉이랑 똑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설정 파일을 줄여서 보면은 그냥 빌더랑 프로비저너스라는 두 개의 큰 배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더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 EBS 빌더인데요. 그냥 아마존 관련된 설정들이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빌드를 하는 인스턴스가 하나 필요한데 그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한 설정들인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 같은 거 지정하고 베이스를 AML에 아니면 소스 AML을 지정하고 서브넷 ID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블릭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지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시큐리티 그룹에는 지금 넣은 거는 디폴트 VPC의 시큐리티 그룹이랑 22번 포트를 사용해야 이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2번 포트를 열어주는 두 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너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Ansible로 구성을 한 건데 그냥 Ansible을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패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빌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의 패커 프로젝트로서 관리가 되고 프로비저너와 함께 저장소에서 코드로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의 상태를 이미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코드에 어떤 변경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미지를 새로 빌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이미지를 다시 재현하는 게 항상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코드화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이미지를 새로 빌드한다는 그 과정을 CI 같은 곳이랑 연동을 시켜서 아예 자동화 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커 빌드를 이제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서 본 것과 좀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레포지토리에서 패커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패커 프로젝트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패커 빌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AMI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스턴스의 상태에 의존적이었던 이미지 빌드 작업이 어떤 인스턴스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커로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제 이미지 빌드에 필요한 이미지 리소스들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에 우리가 미리 준비한 프로비저너로 프로비저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닝이 끝나면 그냥 그 인스턴스를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고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인스턴스랑 이미지 리소스들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패커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다 이제 패커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는데요. 이름이 제가 여기다 했던 이렇게 써놔서 위에서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빌더가 있고 빌더를 위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에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너로 앤서블에 이제 머큐리얼을 설치하는 간단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머큐리얼을 설치하는 간단한 APT로 머큐리얼을 설치하는 간단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가 끝났고요. 패커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커 빌드를 하면은 패커 빌드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과정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건데 이러거나 인터넷이 끊긴 것 같아요. 여기가 인터넷이 붙어 있으면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붙었고요. 패커 빌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할 거고요. 패커의 단점은
이런 과정이 단 한 방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빌드 시간이 비교적 길고요. 보통 방금 전에 했던 실행한 이미지가 방금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이 한 5분 정도가 최소한은 걸리는 것 같아요. AMI 한 번 만든다고 하면. 그리고 원칙적으로 빌드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엔서브를 사용할 때 엔서브 코드를 고치면서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패커 빌드는 그걸 한 번 실행하다가 실패하면은 다 그냥 롤백을 시켜버려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디버깅 할 때는 굉장히 단점이 됩니다.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이제 점진적 이미지 작성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베이그런트는 아마 하시콥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개발 환경 혹은 이제 가상 머신의 특정 상태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이그런트도 보류 캐스크를 사용해서 맥에서 쉽게 인스톨 하실 수 있고요. 베이그런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것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하시코프의 툴들이 의외로 개념들이 많이 변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오래된 자료 가독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이그런트도 패커와 굉장히 비슷해요. 베이그런트는 빌더와 프로비저너가 아니라 프로바이더와 프로비저너의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프로바이더는 특정 플랫폼의 VM을 만드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프로비저너는 똑같아요. 프로비저너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프로바이더는 아웃풋으로 VM을 만들고 빌더는 아웃풋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커의 이미지 빌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리소스 생성과 이미지 빌드, 리소스 제거가 그냥 항상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요. 베이그런트 같은 경우는 VM을 이제 개발자가 활용한다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그런트 업을 하면은 VM을 생성하고 프로비저닝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프로비저너 코드를 좀 수정을 한 다음에 프로비저너 명령을 실행하면은 프로비저너 업데이트 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VM은 내가 원하는 시점, 개발자가 원하는 시점에 리스토어를 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패커 빌드는 빌드를 실행하기 전까지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실제로 막 해보면은 뭔가 수정을 하고서 이제 빌드 하는데 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럼 10분 날아가고요. 다시 한번 또 했어요. 그럼 또 에러가 나요. 또 10분 날아가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엽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베이그런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레포지토리의 어떤 상태에서 베이그런트 업을 하고 VM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프로비저너이 수행되는 과정은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VM의 어떤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비저너의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베이그런트 프로비전 명령어로 이제 VM에다가 그걸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근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하면 다시 또 코드를 고치고 프로비전 명령을 통해서 고친 내용 반영이 옵니다. 이때 이제 엔서브 같은 경우는 적용한 부분, 성공한 부분은 이제 실행을 안 하고 성공이 실패한 부분만을 다시 성공 실패하거나 변경된 부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성공을 하면은 이제 다시 저걸 커밋을 하고요. 그 커밋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패커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가상머신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패커 빌드 환경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그런트 AWS라는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그런트 AWS는 원래 이제 베이그런트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사용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버추얼 박스 같은 데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클라우드랑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마치 VM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실험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베이그런트 AWS라는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패커가 실제로 빌드하는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AMI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로컬에 사용할 수 없는 아마존 리눅스 같은 것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제 마지막 컵이 2016년이고 그 이후로 지금 업데이트가 없다는 거긴 한데 좀 완성도 높은 편이라 잘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걸 보면은 지금 AMI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제가 콘솔에서 보면 제가 테스트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위에가 만들어졌는데 네, 또 UTC라서 시간이 안 났네요. 9시간 더 해서 해보면 이게 아마 방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전을 만든 거고요. 이걸 이제 베이그런트를 사용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미리 베이그런트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좀만 더 줄일게요.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설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패커랑 베이그런트가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이쪽이 이제 베이그런트 파일이고 이쪽이 패커 빌드 제이선인데요. 이쪽 루비 코드고,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패커에서는 키 페어 같은 걸 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커는 키 페어까지 인식을 다 새로 그러니까 패커가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베이그런트는 그런 걸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키 페어 같은 걸 지정하는 부분들만 다르고 나머지 거의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그런트 파일에서도 밑에 보면은 프로비전 단계가 있어서 이 부분도 거의 똑같이 실행을 하고 있죠. 요게 오른쪽이 패커의 프로비저너고 왼쪽이 베이그런트의 프로비저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실행을 하죠. 프로비저너의 서버.ym을 실행하다. 그래서 베이그런트 업을 해보면은 네, 이제 베이그런트에서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도 인스턴스 띄우고요. 인스턴스가 SSH로 접속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약간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조금 남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그런트도 조금 함정이 있는데요. 좀 라이프 사이클을 직접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데스트로이를 하지 않으면 EC2에 계속 인스턴스가 나와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자동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공유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놓는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미묘하게 패커 빌드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네트워크 설정 같은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옵션을 패커랑 동일하게 세팅하면 그런 분들 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패커랑 빌드하는 게 또 똑같이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비저닝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저희 한 번만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 번 하면서 뭔가 상태가 바뀐 상태에서 프로비저닝 해서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한 번 하면 좋은 거는 또 프로비저닝이 잘 됐을 때 그걸 다시 데스트로이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업을 해서 잘 뜨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한 방에 되면은 패커 빌드를 하시면은 거의 이런 문제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내용은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패커를 사용해 이미지 빌드를 자동화할 수 있다. 그리고 베이그런트를 함께 사용하면은 이미지 빌드 과정을 좀 느리지만 검증해 가면서 한 단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당근마켓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교훈을 좀 많이 얻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데모로 좀 돌아가서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베이그런트가 잘 빌드가 잘 프로비전이 잘 성공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가 인서블 코드인데요. 인서블이 실행된 결과인데요. 네, APT로 해서 머큐리얼까지 설치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그런트 SSH를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없거나 혹은 이제 강제로 인스턴스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설치 실패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라이프 사이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이그런트 사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디버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거죠. 지금 HG를 쳐보면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머큐리얼 명령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가서 머큐리얼을 한번 지워볼게요. 인서블로 프로비저너에 와서 이걸 액센트로 바꾸고 이제 다시 한번 베이그런트 프로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서버가 떠있기 때문에 금방 진행될 거예요.
네, 그럼 잘 진행이 됐고요. vagrant SSH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HG를 쳐보면은 이제 지워진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 패커를 함께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좀 더 안정적으로 패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당근마켓에서도 클라우드를 좋아하는 루비 개발자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루비 개발자도 뽑고 있고 개발자도 뽑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